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2장.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에고의 내용물과 구조.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과거에 의해 완전히 조건 지어져 있다. 그 조건 지어짐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물과 구조가 그것이다. 장난감을 빼앗겨 심한 고통 속에서 우는 아이의 경우 이 장난감은 내용물에 해당한다. 그것은 다른 장난감이나 물건 같은 또 다른 내용물로 대체가 가능하다. 당신이 자신과 동일로 하는 내용물은 주위 환경, 성장 배경, 그리고 둘러싼 문화에 따라 조건 지어진다. 아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장난감이 나무로 만든 동물 같은 것이든 정밀한 전자제품이든 잃어버렸을 때 오는 고통은 차이가 없다. 왜 그런 고통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나의 라는 단어에 숨어 있으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대상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싶어 하는 무의식적인 강박관념은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 구조에 단단히 박혀 있다. 에고가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구조들 중 하나가 동일화이다. 물질화, identification이라는 단어는 같다는 의미의 라틴어 이뎀과 만들다는 뜻의 파케레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나는 그것을 같게 만드는 것이 된다. 무엇과 같게 만드는가? 바로 나와 같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것에게 나의 자아의식을 부여하고 따라서 그것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의 대상은 물질이다. 나의 장난감은 훗날 나의 자동차, 나의 집, 나의 옷 등이 된다. 나의 물건들 속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결코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하며 결국 그것들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끝이 난다. 그것이 에고의 운명이다. 물질과의 동일화.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필요 없는 물건을 억지로 사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갖고 있으면 자기 이미지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소비자가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꿔 말하면 나의 자아의식에 보탬이 되리라는 믿음을 심어주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을 쓰면 한결 돋보입니다. 그러니 좀 더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 아니면 제품으로부터 유명한 사람을 또는 젊고 매력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연상하게 만든다. 심지어 늙은 사람과 고인이 된 유명한 사람의 전성기 모습이라도 상관없다. 이때 무언중에 가정되는 것은 이 제품을 사면 마술적인 작용이 일어나 당신이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거나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꼭 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높여주는 상품을 사는 것이다. 유명 디자이너 상표는 집단 전체가 알아보는 정체성 중 읍등가는 것이며 당신이 구매하는 것이 그것이다. 유명 디자이너 상품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독점적이다. 만약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심리적인 가치가 없어지고 남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뿐이다. 그 물질적인 가치는 사실 당신이 내는 돈의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과 동일화되는가는 사람마다 그리고 나이와 성별, 소득, 사회적 지위, 유행, 둘러싼 문화 등에 따라 다르다. 당신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것들은 모두 에고의 내용물과 관련된 것이다. 반면에 무엇인가와 동일화되려는 무의식적인 강박 심리는 에고의 구조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른바 소비사회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인간이 물건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시도가 매번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에고의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 사고 소비한다. 물론 우리의 표면적인 자아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차원에서 물건은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집, 가구, 도구와 연장, 탈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아름다움과 고유의 품질 때문에 높이 평가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물건의 세계를 이유 없이 경멸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한다. 각각의 사물은 형상을 초월한 한 생명의 기원을 둔 일시적 형상들이며 모든 사물과 몸과 형상이 그 한 생명의 원천에서 나왔다. 대부분의 오래된 문명들에서는 무생물까지 포함한 모든 것에 내재하는 영이 있다고 믿었다. 이 점에서 그들이 오늘날의 우리보다 진리에 더 가깝다. 머릿속 관념에 의해 생기를 잃은 세계에 살고 있으면 더 이상 우주에 살아있음을 감지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인간은 살아있는 실체 속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화된 현실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물들을 자아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즉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사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에고가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것이다. 에고가 사물과 동일화되면 사물에 대한 집착과 강박관념이 생겨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소비사회와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곳에서는 발전의 유일한 측정 기준이 언제나 더 많이이다. 더 많이와 끝없는 성장을 위한 이 억제되지 않은 분투 노력은 하나의 기능장애이고 질병이다. 자기가 증식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이고 실제로는 자신이 그 일부인 전체 조직체를 파괴해 결국 자신도 파괴되는 결과가 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암세포의 기능장애와 똑같다.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성장이라는 개념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어떻게든 그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경기 후퇴를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물건에 대한 도를 넘는 집착으로 삶의 대부분을 소비한다. 물질 과잉이 우리 시대의 병 중 하나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자기 본래 존재의 삶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면 인간은 물질로 삶을 채우려 하기가 쉽다. 하나의 영적 수행으로서 나는 자신이 물건들의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관찰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특히 나의 것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물건들과의 관계, 예를 들어 자신의 자아 존중감이
소유물에 좌우되지 않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감해야 하고 솔직해야 한다. 자신을 중요한 인물이나 우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특정한 물건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는가? 다른 사람의 눈이나 스스로의 눈에 자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은연중에 자신의 소유물을 암시하거나 과시하지는 않는가? 누군가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때, 혹은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을 잃어버렸을 때 화가 나고 불쾌해지거나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자아의식이 위축된 것을 느끼는가?